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11월 2일 저녁 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내일이 대망의 미국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오늘 밤에는 제가 최근에 PER 관련된 영상을 2개 올렸었잖아요. 그거의 세 번째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릴 계획이었는데 제가 트럼프와 바이든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어요. 7월 달에. 썸네일이 요거였어요. 각 후보의 경제 정책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목이 11월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그 대선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업데이트 드릴 내용도 있고 영상을 따로 안 찍으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계획에 없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길지 않는 영상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선 하루 전날의 상황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폴은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al Clear Politics라는 웹사이트에서 지난 1년간의 두 후보의 여론조사를 비교를 한 건데 숫자가 0보다 많으면 바이든이 앞선 거고 0보다 적으면 트럼프가 앞선 거예요. 보시다시피 숫자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이 자료에 따르면은 바이든이 지난 1년 동안 꾸준하게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트럼프를 6.7%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4년 전에 2016년 대선 때 배웠죠. 4년 전에 똑같은 자료를 보면은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결을 했었는데 바이든만큼은 아니지만 클린턴이 꾸준하게 트럼프를 앞섰었어요. 물론 트럼프가 딱 2번 잠깐 클린턴을 앞섰던 적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계속 여론조사에서는 밀렸는데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가 되고 클린턴이 낙선이 됐었죠. 그날이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일렉션 데이 그날 저녁에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확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주식시장은 클로즈가 됐을 때였는데 이제 장외거래가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외거래에서는 5% 이상 오르고 내리지 못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장외거래에서 S&P 500가 5%로 최대한 떨어지고 끝났었어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시작됐을 때는 5%보단 더 작은 마이너스로 시작이 됐는데 1.5%가 오히려 올라서 장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죠. 대선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또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되며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이 대선 하루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2016년 대선 때 투표한 사람 숫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마쳤다고 해요. 이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양 후보의 차이점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냐에 따라 앞으로 4년이 너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2020년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한 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의 피날레를 이 대선이 어떻게 장식할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변수가 또 뭐냐면요. 내일 저녁까지도 결과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투표를 안 하시고 우편을 통해서 투표를 하시는데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를 세는데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왔었고 심지어 대선 날짜를 미루자까지 말을 해왔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선 결과에 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미국 여론이 생각하는 트럼프의 장단점 그리고 바이든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트럼프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 7월에 올린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는 게 경제 면에서는 트럼프가 됐을 때가 바이든보다 훨씬 좋다라는 건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특유의 화끈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화끈함 그리고 미국인 위주의 정치. 이게 미국인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대놓고 좋아하던가 아니면 속으로 좋아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트럼프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 여론을 봤을 때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를 잘 하지 못했다. 이게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의견은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경제를 닫고 있어야 되냐, 이왕 열어야 되는 거 빨리 열자. 그래서 6월부터 미국 경제를 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3분기에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어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세컨드 웨이브가 왔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말을 해주겠죠. 두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인데 moral and ethical issues, 도덕, 윤리적 문제. 이거는 말을 안 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덕, 윤리적 문제 때문에 경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도 트럼프를 뽑지 않고 바이든을 뽑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좀 슬프긴 한데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죠. 트럼프가 워낙 유별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좋아서 바이든이 잘나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대 후보로 뽑자. 이게 정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부양책도 훨씬 더 큰 거를 내놓을 거고 트럼프보다는 코로나 면에서 있어서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checks and balances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당이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을 이번에 뽑자. 이러한 이유들이 있고요. 바이든을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이 그리고 멘털 헬스예요. 일단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1942년생이시고요. 한국 나이로 거의 80이 가까워지셨죠. 트럼프는 그보다 4살 어린데 보기에는 트럼프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고 정정해 보이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영상들을 보시면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의 연설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유펜 와튼 졸업식 때 졸업 연설을 바이든께서 해주셨는데 그 당시는 이제 오바마 정권 때였고요. 바이든이 그때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셨죠. 근데 굉장히 놀랐었어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말하는데 그 울림통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 톤과 그 크기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래서 부통령이시구나.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제가 느꼈었어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졸업 연설 영상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저만 보면 아까우니까 잠깐만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Did my financial disclosure as vice president the first time, the Washington Post said, quote, it's probable no man has entered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assumed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with fewer assets than Joe Biden. I hope they were talking financial assets. And then there was all this discussion about why I had no money. I'll tell you why I had no money. 4 years at Penn, 3 years at Syracuse, 4 years at Georgetown, 3 years at Yale, 2 years at Tulane, 2 years at Penn, and now a granddaughter at Penn.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지금보단 그때가 훨씬 더 카리스마 넘치셨고 말도 훨씬 더 잘하셨고 말실수도 거의 안 하셨어요. 최근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토론 영상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또 뭐냐면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쳐요. 그 임기 4년 동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이든이 만약에 건강상 이유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 시나리오가 안 좋지만 또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통령 후보가 해리스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셨다가 어떠한 이유로 내려오시게 되신다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희한한 경우로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바이든을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부통령으로 지낸 8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많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대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일 대선이 바이든이 이길 거다, 트럼프가 이길 거다 이런 걸 막 예측을 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예상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꼭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 관점으로 예측을 하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들이 다 단기적으로 포커스할 때 나 혼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그거를 기회로 삼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사시거나 아니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주식을 그 기회를 통해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